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영이에요. 올해 48살이고요. 평범한 주부죠. 아니, 평범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글쎄요.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찾아오죠.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자주 안부를 묻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어서 와라. 차 한잔 할까? 저는 부엌에서 준비해둔 율무차를 따라주었어요. 은지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옆자리에 앉았죠.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고요? 응, 그럭저럭이야. 나이가 드니까 자꾸 새벽에 깨더라. 사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이 계속 들거든요. 처음엔 갱년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럼 오늘은 일찍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아, 그런데 어머니, 은지가 갑자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가 뭔데? 사실은 친정엄마가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괜찮으시면 한번 모시고 와도 될까요? 친정어머니라.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은지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후로 친정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했고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뵙자꾸나.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친정엄마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 은지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는 것을 봤어요. 기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은지야, 요즘 우리 아들은 어때?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다던데. 네, 맞아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매일 늦어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들 준호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죠. 다만 좀 순진한 면이 있어요. 사람을 잘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야. 너도 챙겨줘야 해.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요즘 몸이 좀 이상하시지 않으세요? 갑자기 물어보는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니.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시고 입맛도 없어 보이시고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해서요. 맞는 말이었어요. 최근 들어 음식 맛도 없고 자꾸 속이 더부룩했거든요. 나이 탓인 줄만 알았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검진도 받아보시고. 글쎄 다 별거 아닐 거야.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병원 예약도 잡아드릴게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이런 며느리를 두고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은지가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혹시 요즘 은지가 자주 와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럽긴 왜? 고마운 일이지. 그런데 회사 동료들이 그러는데 며느리가 너무 자주 시어머니 집에 가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준호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싸해졌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죠. 무슨 이상한 소리야. 너희 둘 사이가 좋은 게 얼마나 다행인데. 아, 그냥 그런 말도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좋으시면 되죠. 준호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에 쫓기는 듯 보였죠. 혼자 남은 집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었죠. 아침을 준비하면서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자주 오는 게 이상하다는 동료들의 말. 정말 그럴까요? 띠링. 문자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한테서 온 메시지였죠. 어머니, 오늘은 좀 늦게 갈게요. 친정엄마랑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괜찮으시죠? 드디어 친정어머니를 만나는군요.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일까? 은지를 닮았을까? 오후 3시쯤 현관 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은지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문을 열자 은지 옆에 서 있는 여성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아니, 젊다기보다는 관리를 정말 잘 받으신 것 같았죠. 피부도 하얗고 옷차림도 고급스러웠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선영이에요. 은지 엄마죠. 그동안 딸이 정말 신세가 많았죠. 목소리가 묘하게 달콤했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과 눈빛이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무슨 말씀을요? 은지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선영 씨는 집안을 유심히 둘러보고 있었죠. 집이 정말 넓고 좋네요. 은지가 좋은 집안에 시집 온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평범하다뇨. 이 동네 집값이 얼만데요. 부럽습니다. 갑자기 집값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어색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이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혹시 몸이 좀 어떠세요? 은지가 그러는데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요. 선영 씨가 갑자기 제 건강을 물어봤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그렇지요.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병들이 무서우니까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친정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병원을 권하니까 거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 실력이 정말 좋거든요. 선영 씨가 갑자기 특정 병원을 추천했어요. 거기는 어떤 병원인가요? 강남에 있는 개인 병원이에요. 시설도 좋고 무엇보다 조용해서 좋아요. 검사받기 딱 좋죠.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병원까지 추천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은지와 선영 씨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한번 알아보겠어요. 네, 그러세요. 건강이 제일이니까요. 그들이 돌아간 후 집안이 썰렁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 때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은지의 친정어머니가 왜 하필 지금 나타났을까? 이틀 후 은지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친정엄마가 드리라고 하시는 건데요.
봉투 안에는 한약재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검은 빛이 도는 가루였죠. 이게 뭐니?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래요. 친정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물에 타서 드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굳이 이런 것까지. 어머니, 친정엄마 마음인데 받아주세요. 정성이 들어간 거거든요.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체를 모르는 가루를 먹는 게 조금 꺼려졌죠.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원래 이런 건강식품 잘 안 먹어. 그래도 한 번만 드셔보세요.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지가 계속 권하니까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들어오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혹시 요즘 뭔가 먹고 계시는 거 있어요? 먹는다니? 아니, 약이나 건강식품 같은 거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은지가 가져온 건강식품이 있긴 한데 왜?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왜? 무슨 일이야? 회사 선배가 그러는데 요즘 가족들끼리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들이. 준호가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설마 우리 은지가 그런 아이겠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쪽에서 나는 소리 같았죠. 사각사각. 누군가 현관문을 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서 현관을 확인해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현관문 앞에 작은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또 그 검은 가루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매일 드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선영, 소름이 돋았어요. 새벽에 몰래 와서 이런 걸 두고 간다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은지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그냥 그랬어. 그건 그렇고 혹시 어제 드린 건강식품 드셔보셨어요? 아직 안 먹어봤어. 은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죠. 왜 안 드세요? 몸에 정말 좋은 건데. 미안해, 깜빡했어. 그럼 지금 드시는 게 어때요? 제가 물도 끓여드릴게요. 은지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꼭 먹이려고 하는 걸까? 어머니, 물 끓었어요. 어서 드세요. 은지가 컵을 내밀었어요. 그 검은 가루가 물에 녹아 있었죠. 고맙다. 그런데, 네? 이게 정확히 뭐라고 했지? 무슨 성분인지 궁금해서 은지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냥 한약재요. 몸에 좋은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뭐가 들어있는데 그건 친정엄마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았어요. 더욱 의심스러워졌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을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혹시 김미영 님이신가요? 저는 강남의료원 간호사인데요. 검진 예약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병원 예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병원 예약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럼 가족분이 대신 예약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박선영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예약해 주셨거든요. 박선영? 은지 엄마가 제 동의도 없이 병원 예약을 했다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은지를 봤어요. 은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은지야, 너희 엄마가 나 대신 병원 예약을 했다는데?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어머니. 친정엄마가 너무 걱정하셔서 그런가 봐요. 내 동의도 없이 그런 걸 해도 되는 거야. 죄송해요. 취소할게요. 하지만 은지의 표정에서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 짜증이 난 것 같았죠. 그보다 어머니, 이거 꼭 드세요. 식기 전에요. 은지가 다시 그 검은 물을 권했어요. 이번엔 정말 단호한 목소리였죠. 아니야, 나는 안 마실래. 왜요? 몸에 좋은 건데. 그냥 싫어. 뭔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마셔? 그때 은지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의심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서 저희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섭섭해요. 은지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왠지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은지야, 네 마음은 고맙지만 어머니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죠?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직도 남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이상 거부하기가 어려웠어요. 며느리를 울리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알았어. 마실게. 컵을 들어서 한 모금 마셨어요. 맛이 정말 쓰고 이상했어요. 뭔가 금속 맛 같은 게 났죠. 다 드세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다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할 수 없이 다 마셨어요. 마시고 나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어지러운 기분이 들었죠. 이제 됐지?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은지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빨리 떠나는 것 같았죠. 벌써가? 네, 친정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준호 오빠랑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혼자 드셔도 될까요? 그래, 알았어. 은지가 나간 후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그런데 점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무겁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 같았죠. 혹시 그 검은 물 때문일까요? 부엌 싱크대로 가서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서 토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점점 어지러워졌어요. 소파에 앉아서 쉬려고 했는데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집에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급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죠. 여기 있어.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괜찮으세요? 글쎄, 좀 어지럽긴 한데 혹시 뭔가 드셨어요? 은지가 가져온 거? 아까 그 검은 가루물에 타서 마셨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알아봤는데 엄마, 정말 큰일이에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준호가 제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왜 그래? 뭘 알았다는 거야?
회사 법무팀 선배가 알려준 건데 요즘 중년 여성들을 노린 신종 사기가 있대요. 며느리나 가족이 서서히 독성 물질을 먹였어. 준호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한 말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설마 그런. 준호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한 말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설마 그런. 엄마, 농담이 아니에요. 그 검은 가루, 혹시 냄새는 어땠어요? 생각해보니 금속 냄새 같은 게 났었어요. 그리고 마신 후에 입안이 계속 쓰고 메스꺼웠죠. 금속 냄새 같은 게 났어.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럼 정말 그거예요. 선배가 말한 게 맞아요.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해요. 하지만 은지가 그럴 리가. 엄마,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일단 몸부터 살리고 봐야죠. 준호가 급하게 차 열쇠를 가져왔어요. 저도 몸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병원까지 가는 동안 머리가 계속 어지러웠어요. 시야도 흐릿하고 속이 메스꺼웠죠. 준호는 운전하면서 계속 저를 확인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 그런데 준호야. 네? 정말 은지가 그런 짓을 했을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준호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엄마. 하지만 요즘 은지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어떻게 집에서 자꾸 엄마 얘기만 해요. 엄마 건강이 어떻고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준호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요즘 친정엄마랑 자주 통화하더라고요. 그런데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은. 그때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휠체어에 태워서 안으로 데려갔지. 어떤 증상이세요? 독성 물질을 섭취한 것 같습니다. 검은 가루를 물에 타서 마셨는데 그 후로 어지럽고 메스꺼워해요. 의사가 바로 피검사를 지시했어요. 그리고 위 세척도 해야 한다고 했죠. 보호자분, 혹시 그 물질이 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가져온 건강식품이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가족들을 가장한 중독 사건들이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겠습니다. 위세척을 하는 동안 정말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은지에 대한 의심이었죠. 정말 저를 해치려고 했던 걸까요? 1시간 후 응급처치가 끝났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죠. 다행히 많이 섭취하지 않으셨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 뭔가요? 비소와 수은이 검출됐어요. 계속 섭취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비소와 수은? 그건 독이잖아요. 은지가 정말로 저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뜻이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이제 믿으시죠? 은지가 정말로. 응,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겠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3년 동안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돈 때문일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집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하지만 나는 유언장도 써놨는데 너한테 다 물려주기로. 은지는 그걸 모를 거예요. 아니면 알아도 자기가 과부가 되면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끔찍한 생각이었어요. 며느리가 저와 아들을 모두 없애고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일단 집에 가면 안 돼요. 은지가 또 뭘 할지 모르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집인데 갈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했죠. 그럼 어디서 지내? 호텔에서라도 며칠 지내세요. 그 사이에 대책을 세워봐요. 병원에서 나와서 근처 호텔로 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은지와 함께했던 3년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더. 그런데 이제 다시 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일찍 호텔로 찾아왔어요. 엄마, 어떻게 주무셨어요? 잠을 못 잤어. 계속 생각만 났어. 준호가 커피를 건네주며 앉았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어젯밤에 집에 가봤거든요. 혼자? 위험하지 않았어? 괜찮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 방 서랍이 뒤져진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왔었어요. 엄마 방은 물론이고 서재까지 다 뒤져놨더라고요. 뭘 찾으려고 했을까? 아마 유언장이나 통장, 인감증명서 같은 거 아닐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만약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재산을 빼돌릴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중요한 건 다 은행 금고에 넣어뒀잖아. 네, 그래서 못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준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은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걱정된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영리한 여자네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답했어? 일단 엄마가 친척 집에 계신다고 했어요. 며칠 있다가 돌아오실 거라고. 잘했어. 하지만 이렇게 숨어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죠. 준호야, 우리도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 같아. 어떤 증거요? 은지와 그 엄마가 뭘 했는지 알아봐야지. 혼자서 그런 일을 계획했을 일은 없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볼까요? 일단 은지 친정엄마부터 알아보자. 박선영이라고 했지. 정말 은지 엄마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워.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사설 탐정업체에 맡겨볼게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지였어요. 받아야 할까? 받으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해요.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너무 걱정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정말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연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았죠. 아, 은지야, 미안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친척집에 왔어.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병원 갔다 왔어. 별거 아니래.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느 친척집에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문병이라도 가야죠. 역시 위치를 알아내려고 하는군요. 아니야, 괜찮아. 며칠 더 쉬다가 집에 갈게. 그래도 걱정돼요. 준호는 뭐 하고 있어요? 걔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 그럼 제가 대신 모셔다 드릴게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계속 위치를 물어보니까 의심스러웠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그럼 빨리 돌아오세요. 그런데 어머니, 응? 혹시 어제 드린 건강식품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신 건 아니죠?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정말 확인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니야. 다행이에요. 그럼 돌아오시면 계속 드세요. 정말 몸에 좋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를 봤어요. 들었지?
저 여자 정말 끝까지 독을 먹이려고 해. 네,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엄마,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요. 뭐가? 은지가 정말로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준호 말이 맞았어요. 이런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죠. 분명히 배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준호야,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뭐요? 은지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이유가 뭘까? 처음부터 나를 없앨 계획이었다면 굳이 3년 동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준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마 의심받지 않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독을 먹였다면 바로 들통났겠죠. 하지만 3년 동안 좋은 며느리 역할을 했으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다는 말이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3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거니까요. 그럼 결혼도 그런 목적이었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결혼한 후에 엄마 재산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거나.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가 아끼던 사람이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배신감이 클까요? 그날 오후 준호가 알아온 정보가 있었어요. 엄마, 박선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나왔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뭘 알아냈는데? 준호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사설 탐정이 조사한 결과였죠.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해요. 하지만 진짜 은지 엄마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은지의 진짜 엄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물어요. 그런데 지금의 박선영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여자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럼 그 박선영이라는 여자는 누구야? 전문 사기꾼이에요. 부자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이라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지난 5년간 비슷한 사건이 3건이나 있었어요. 모두 중년 여성들이 피해자였고 모두 며느리나 가족이 가해자였죠. 그리고 뒤에는 항상 이 박선영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은지도 이 여자에게 이용당한 걸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그럼 은지는 어떻게 이 여자를 만났을까? 그건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아마 은지가 돈에 쫓기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접근해서 이런 계획을 제안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은지가 이런 여자였을 수도 있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느 쪽이든 제가 3년 동안 믿고 아꼈던 며느리는 가짜였던 거죠. 엄마,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는데? 이 박선영이라는 여자, 진짜 이름은 최명숙이에요. 그리고 현재 사기와 살인미수로 전국에 수배 중이래요. 살인미수? 네. 작년에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때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위험한 사람이 제 집에 와서 차까지 마시고 갔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무슨 증거? 은지와 그 여자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요. 지금은 정황 증거만 있으니까. 준호 말이 맞았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은지가 모든 걸 부인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증거를 구하지?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세요. 뭐라고? 그럼 또 독을 먹이려고 할 텐데. 그래서 녹음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은지가 독을 권하면
그 대화를 모두 녹음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검은 가루도 받아서 경찰에 제출하고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응급실 연락처도 준비해 놓고요. 생각해보니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웠죠. 알았어. 해보자. 정말요? 무서우시죠? 무섭지.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도망만 다닐 순 없잖아.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뭐가 고마워. 내일인데 사실 속으로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이 일을 끝내려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준호야,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뭐요? 은지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이유 말이야. 정말 다 계획이었을까? 준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여자를 만나서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아마 최근일 거예요. 그 여자가 나타난 시기와 비슷할 거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우리를 속였던 걸까요? 그리고 진짜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그날 밤, 내일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녹음기도 확인하고 비상연락처도 정리하고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엄마, 절대 그 검은 물을 마시면 안 돼요. 받기만 하고 나중에 주세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말 걱정됐어요. 내일 은지를 마주했을 때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가슴속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가 계속 의식됐어요. 준호는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올 수 있도록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괜찮아. 이제 끝을 봐야지. 현관 열쇠를 돌리는 손이 떨렸어요. 3년 동안 살던 내 집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죠. 집 안으로 들어서니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약품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죠. 이상하네. 부엌으로 가보니 싱크대 위에 작은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또 그 검은 가루였어요. 이번엔 양이 더 많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돌아오셨구나. 은지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똑같이 밝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응, 방금 들어왔어. 은지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저를 살펴봤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친척분들이 잘 챙겨주셨나 봐요. 그럭저럭이야. 그런데 어머니, 혹시 그 사이에 병원은 가보셨어요? 계속 병원 얘기를 하는 게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독성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는 걸까요? 응, 갔다 왔어. 별일 없다고 하더라. 은지의 얼굴에 순간 실망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죠.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부엌에 있는 건 보셨죠? 응, 또 그 건강식품이네. 네, 친정엄마가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꼭 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양을 좀 늘리셨어요. 양을 늘렸다고? 더 빨리 죽이려는 건가요? 왜 양을 늘렸대? 몸이 많이 약해져 보이셔서 효과를 빨리 보시라고 그러셨어요. 은지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죠. 은지야, 굳이 지금 안 마셔도 되는데. 안 돼요, 어머니.
이런 건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은지가 그 검은 가루를 넣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많이 넣었어요. 물 색깔이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죠. 와, 이번엔 색깔이 진하네. 농도를 높였거든요.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은지가 컵을 가져와서 제 앞에 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마치 독한 약 같았어요.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못하겠더라고요. 은지야, 이거 정말 뭐라고 했지? 성분이 궁금해. 그냥 여러 가지 한약재요. 몸에 좋은 것들만 들어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은지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친정엄마만 아세요. 비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법? 네.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드신 거래요. 어머니처럼 연세 드신 분들한테 특히 좋다고 하시고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좋다는 말이 섬뜩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은지야, 친정엄마는 언제부터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하셨어? 몇 년 전부터요.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는데 모두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니 혹시 다른 피해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셨는데? 아, 그분들은 모두 건강해지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지요. 그럼 나도 그분들처럼 건강해질 수 있겠네. 당연하죠. 어서 드세요. 은지가 컵을 제 쪽으로 밀어줬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고마워. 그런데 은지야. 네? 혹시 네가 나를 싫어하는 일이 있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머니를 싫어해요? 그냥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뭐가 달라졌는데요? 글쎄,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를 챙기는 것 같아. 마치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항상 똑같아요. 정말? 네, 정말요.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하지만 은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죠. 그럼 이제 드세요. 식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은지가 다시 컵을 밀어줬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증거를 위해서 정말 독을 마셔야 할까요? 알겠어. 마실게. 컵을 들어 올렸어요. 은지의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집에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빨리 드세요. 은지가 다급하게 컵을 제 입에 가져다 댔어요. 하지만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죠. 준호가 왔네. 잠깐만, 안 돼요. 지금 드셔야 해요. 은지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위선적인 미소도 사라지고 본성이 드러났죠. 왜 그렇게 급해? 뭔가 급한 이유라도 있어? 그냥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준호 뒤에 경찰관 2명이 함께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은지가 황급히 컵을 치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더 빨랐죠. 그 컵 건드리지 마세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김은지 씨,
맞죠.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은지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관이 그 검은 물을 증거물로 수거했거든요. 이 물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냥 건강식품이에요. 친정엄마가 주신 거라고요. 친정엄마라고 하신 최명숙 씨는 이미 체포됐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최명숙이 누구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박선영이라고 자칭하며 당신과 공모한 사람 말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라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미리 신고했던 거죠. 김은지 씨, 지난 3개월 동안 최명숙과 총 15회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도 확인했고요. 은지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은지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니?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거야? 은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보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대답해줘. 나는 알고 싶어. 처음엔 정말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진짜 엄마처럼 따랐고요. 그럼 언제부터? 6개월 전에 그 여자를 만났어요. 제가 카드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여자가 쉬운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어머니,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집을 보니까 이 모든 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조금 아프기만 하려고 했어요. 그럼 병원비도 많이 나올 거고 재산도 써야 하니까. 하지만 그 여자가 더 빠른 방법을 제안했구나.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듣고 있던 준호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자연스럽게 독을 먹였어. 준호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면서 말했어요. 김은지 씨,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지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 3년은 진심이었어요.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영원히 모를 것 같아. 경찰이 모두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끝난 것 같아. 정말 무서우셨죠? 무섭긴 했지만 그보다는 슬펐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배신감이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고마워, 준호야.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하나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은지의 마지막 말이 진실이었을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은지와 최명숙은 모두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은지는 끝까지 처음 3년은 진심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죠. 결국 사기와 살인미수로 각각 5년과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네요. 응, 이제 새로 시작해야겠어. 사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은지가 만들어준 음식, 함께 본 드라마, 쇼핑하러 다녔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가짜였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준호가 이전보다 더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줬거든요. 엄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어제는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했어. 그래요? 다행이에요. 준호가 새로운 며느리를 만났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당분간 새로운 며느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엄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보실래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직은 좀 어려워. 준호가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엄마 마음이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런 아들을 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준호가 없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어요. 집안도 많이 바뀌었어요. 은지가 사용했던 물건들은 모두 정리했고 부엌도 새로 꾸몄어요. 특히 그 검은 가루를 보관했던 잔장은 완전히 비워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동네 이웃들도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미영 씨,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상담 활동이에요. 경찰서에서 제안해 줬는데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어르신, 혹시 가족 중에 이상하게 건강식품이나 약을 권하는 사람이 있나요? 글쎄요. 큰 며느리가 요즘 자꾸 어떤 차를 끓여주는데 이런 상담을 하면서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비슷한 위험에 노출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든 의심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닫게 됐죠. 오늘도 준호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요즘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엄마는 뭐든 좋아. 그럼 엄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이렇게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경계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 있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거부하세요.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동네를 산책하고 책도 읽고 준호와 저녁을 함께하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래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